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유익한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제목 상간녀 괴롭히기 꿀팁. 여기다 공유해요. 제가 봤을 땐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냥 열받게 하는 팁인 것 같아요. 일단 본문에 앞서 이 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뭐 감히 바람을 펴? 다 필요 없고 너 이혼! 이런 경우엔 아무 해당 사항 없고요. 증거 모아서 박살내면 그만이니까. 허허허. 다만 나는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내가 나중에 이 개 잡것들을 박살낼 때 내더라도 일단은 마구마구 괴롭히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만 해당이 돼요. 일단 상간녀. 이것들도 꼴에 사람은 사람인지라 질투라는 걸 합니다. 감히 주제도 모르고 말이죠. 특히 지가 만나고 있는 그 남자가 본 가족들과 단란한 한때를 보내는 모습을 보면 진짜 미쳐버리죠. 아예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의 대부분이 그래요. 정말 수시로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본처의 SNS 같은 계정을 염탐하죠. 세컨드 주제에 첩질은 또 못 본다고 감히 본처를 향해 질투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지금 바람을 피우는데 그녀를 열받게 만들고 싶다 하는 분들은 행복한 사진, 남편한테 받은 선물, 꽃 이런 거, 그리고 어디 놀러라도 갔다 오면 그 놀러간 사진 등을 SNS에 팍팍 올리세요. 팍팍. 물론 나와 내 자식을 두고 바람피는 남편, 이 자식 진짜 패 죽이고 싶을 만큼 역겹고 믿겠지만 일단은 참읍시다. 지금은 그녀를 열받게 하는 게 우선이니까 잠시만 참고 남편 박살내는 건 나중에 해요. 아무튼 이런 사진들은 그 효과가 정말 좋은데요. 특히 남편과 다정하게 뽀뽀하는 사진 이런 거 올리면 그 효과는 한 200배. 그러니까 이 점을 명심하고 자주자주 올리세요. 그리고 이 벌레를 완전히 미치게 만드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겁니다. 지가 느끼기에, 지 생각에 분명 상간남의 본처가 내 존재를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처는 물론 아예 미동조차 안 한다. 즉 그 남자의 본처가 나라는 존재를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가만히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역시 미칩니다. 아주 지랄 발광을 해요. 특히 그 남자를 뺏기 위해 일부러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드러냈는데도 그러거나 말거나 본처가 계속 무시하고 여전히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으면 돌아버리거든. 이거 진짜. 이 남자가 언젠가는 나를 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지 막 이러면서 불안해하고 막 비참한 패배감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지가 먼저 지쳐서 나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이때 물리적인 엿을 먹여주면 됩니다. 법으로 소송 가는 거죠. 만약 안 떨어진다 그럼 계속 괴롭히면 돼요. 그렇게. 여튼 지 딴에는 어렵게 마음을 접고 떨어졌는데 이제서 갑자기 소송이 들어온다. 이거는 진짜 피똥 싸는 거지요. 야, 멋지다. 그죠? 혹시 지금 당신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나요? 이혼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갈라서면 그만이지만 만약 그래도 이혼을 안 하고 싶다. 혹은 할 때 하더라도 복수를 더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남편 바람피는 사실에 동요하지 마세요. 동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오직 행복한 모습. 행복한 척 하라는 거야. 이런 것만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여기저기 막 뿌리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최고입니다. 돌아버린다니까 애가. 댓글 1번. 이런 가정을 자신이 깬다는 데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 들어서 떠나는 거겠죠? 쓰니 댓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들은 죄책감이 없어요. 그냥 질투 때문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죄책감 따위는 없어. 있으면 아예 분류를 안 했겠지. 오직 질투만 있습니다. 질투. 본처에 대한 질투. 그래서 남편이 옛날에 나를 사랑했을 때 이게 연애할 때 보냈던 편지나 찍었던 사진 이런 것도 굉장히 유용하고요. 전에 어떤 상간녀는 자기와 갔던 여행지를 본처와 가게 된 걸 알고 미쳐 죽으려고 하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그러다가 남자가 먼저 질려서 여자를 버린 겁니다. 바가지 긁은 거야. 왜 나랑 갔던 데를 네 마누라는 가냐 이래가지고 남자가 차버린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2번. 저는
제 친구가 상간녀였고 그거를 옆에서 쭉 지켜봤는데요. 이게 아무리 불륜이라 해도 지가 하는 불륜은 남들과 다르다라며 로맨스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만날 때마다 본처 욕을 얼마나 하는지. 그래도 친구니까 저도 처음엔 위로도 해주고 그래 이랬는데 톡 하면 뭐 하소연하고 그랬는데요. 이건 뭐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애가 뻔뻔해지고 안하무인으로 변해요. 정서가 불안했는데 진짜 질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놈이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하는 주말이나 그 외에 이제 지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만 되면 얘는 견디지를 못했어요. 진짜 옆에서 보면 미친 것 같았습니다. 돌아버리려고 해요. 거기다 심지어는 그 가족들이 가는 교회에 거기를 몰래 찾아가가지고 숨어서 지켜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남자의 본처가 알고 그랬는지 아니면 진짜 몰라서 뭐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냥 있더라고 가만히. 그러니까 얘가 조바심이 나가지고 막 이 친구가 이제 조바심이 나니까 그 남자에게 엄청나게 바가지를 끌고 댔어요. 그러다 그놈은 지쳐가지고 얘를 뻥 차버렸고 가정으로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제 친구는 버림을 받은 거죠. 이때 완전 비참했습니다. 불륜녀가 되놓으니까 대놓고 막 찾아가지 못하고 막 울고불고 빌고 물론 지금은 엄청나게 후회를 해요. 자기도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이거야. 이미 소문이 쫙 났어요. 회사에서도 나와야 했고 지금은 이 친구가 제가 유일한 친구고 부모님은 아예 만나지도 못합니다. 쫓겨났어요. 그냥 인생이 망가진 그런 느낌입니다. 잘 됐네요. 축하합니다. 3번. 그런데 꼭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그 더러운 놈이랑 살대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대댓글 쓰니 그래서 본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버릴 때 버리더라도 그 둘은 깨고 박살내고 엿도 먹이고 그런 뒤에 버려야 하는 겁니다. 잠깐만 참으세요. 4번. 저도 남편 때문에 상간녀들이 모인 그 미친 카페에 가서 염탐도 해봤고 저도 가봤는데 제정신 아닌 것들이 다 모여 있어요. 완전 뭐 불륜하는 것들이 막 세기의 사랑을 하고 있더라니까. 그런 데가 있어요. 이제는 저도 같은 처지인 양 위장까지 하면서 못된 댓글을 다는 걸 즐기고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렀는데요. 이것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첩, 세컨드라는 단어고 제일 두려워하는 건 자기 가족에게 알려지는 거 그리고 다니고 있는 직장에 소문나는 거 끝으로 본처에게 소송 걸려서 돈 뜯기고 있는데 그 와중에 남자가 와이프 뒤로 쏙 숨어버리는 거 이거 이런 경우 있죠. 몰라 이것들요 가만 보면 그래요. 사랑이라는 헛소리를 해대면서 돈 없는 남자랑 붙어서는 지가 오히려 돈을 들여서 막 이렇게 먹이고 살리고 그런 경우 제법 많이 봤는데요. 특히 거기 보면 제일 어이없고 웃긴 게 자기를 놔두고 본처랑은 절대로 부부관계를 안 할 거다라고 완전 철석같이 믿고 있더란 말이죠. 이거는 모두 공통상황인데 다들 미친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야, 이것도 병이다 병. 그죠? 5번. 저도 오래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SNS가 없고 싸이가 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그 상간녀가 제 싸이를 다 털어가지고 제 뒷조사를 다 했더란 말이야. 망하려니. 당시 저는 걔 이름만 알고 있었는데 그 외엔 아무 정보가 없었거든요. 근데 걔는 나를 다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게 없었어. 제가 원래 이렇게 막 큰일이 생기면 좀 대범해지고 침착해지는 그런 성격인데요. 하루는 걔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적반하장으로 지랄 발광을 하는데 하는 말이 특히 지 임신했다고. 난 네 남편 애 가졌어! 이러면서 임신 공격을 하는데 당시 저는 아이가 없었어요. 제가 아무렇지 않게 그래 나와서 보내 내가 키워줄게 이러니까 완전 급한 물고 쓰러졌어요. 오히려 지가 더 길길이 날뛰면서 난리를 치는데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아마 얘를 본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정도였어요. 아무튼 저는 마음이 쫙 가라앉으면서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응을 했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어떻게 그랬지? 제 스스로도 놀랄 만큼 그 정도로 그렇게 침착했어요. 아무튼 당시에 저는 당연히 이혼을 할 거란 결심을 했는데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뭐랄까요? 복수의 심정? 내가 이혼은 할 건데 니년한테 주진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맨날 무시. 그러다 시간만 나면 남편이랑 같이 여행 다니면서 막 사진 찍어 싸이에다 왕창 올렸죠. 진짜 미친 듯이 올렸습니다. 너 보라고. 물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버틸 수 있었던 건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얘 뒤를 캐가지고 팩트를 좀 알아보니 남편과의 관계가 굉장히 짧았더군요. 임신했다고 협박도 했었는데 의료보험 내역 조회해서 보니까 이거는 좀 백을 써서 확인해보니 뭐 산부인과에 간 내역도 없어요. 그러니까 뻥친 거야, 뻥친 거. 제가 좀 난임인 걸 알고 이 또라이 같은 게 그걸 가지고 구라를 친 겁니다. 뭐 그러다가 나중에 남편이 뭐 눈물로 사죄하고 무릎 꿇고 울고불고 어머님도 시어머님도 눈물로 호소하시고 어르고 달래고 그런 기나긴 사연이 쌓이고 쌓여 지금은 뭐 애 둘 낳고 잘 살고 있어요. 특히 어머님의 정서적 도움이 상당했는데 뭐 지금 생각해도 참 감사한 일이죠. 자랑은 절대 아닌데요. 저희 남편이 진짜 잘생긴 미남입니다. 여자들이 뒤를 돌아볼 만큼 잘생겼어요. 거기다 뭐 키 크고 어깨 벌어지고 근육질에 하여간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인간이긴 한데 아이씨 늙으면 좀 못생겨지려나 했는데 나만 그렇게 됐어 나만. 아무튼 그때 당시 어머님 앞에서 맹세에 각서를 썼어요. 만약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모든 재산 그리고 아이가 있을 경우엔 친권도 포기하겠다 등등등. 뭐 이런 각서 거기다가 본인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던 터라 그 여자가 진짜 개 사이코였거든. 그렇게 뭐 정신 차리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상간녀가 심리를 흔들고자 덤비면 무시를 하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뭐 내 남편을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면 그건 지는 거예요. 지는 거야. 나는 이 남자랑 이혼을 한다. 하지만 그 시기는 내가 정하겠다. 라는 마음과 각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명심들 하세요. 6번 경험이 없는 분들은 아니 어떻게 바람핀 남편이랑 살 수가 있어 더럽게 왜 이렇게들 생각하시겠죠. 물론 저도 그랬어요. 그 일을 당하기 전엔 말이죠. 외도를 하면 그 즉시 바로 이혼이다. 항상 이런 각오를 하면서 살았는데 일이 터지니까 막상 뭔가 다른 이상한 감정이 생기더란 말이죠. 무엇보다 일단 그 상간녀한테 지기 싫다 이런 자존심 그걸로 버티고 그러다가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울고불고 빌고 최선을 다해 사죄하다 하고 또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어찌저찌 지내고 지나가고 사라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제가 살아보니 그래요. 비굴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전 당신 남편만큼 벌었고 저희 친정도 든든했어요. 단지 이혼을 하기는 하되 그 시기는 내가 정한다라는 자존심 싸움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그게 또 묻혀지더군요. 뭐 인생 다 그래. 원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의 주된 핵심 내용은 그거네요. 하긴 그래. 걔들이 저도 뭐 본 게 있는데 다른 건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질투와 의심은 진짜 상상을 초월하더라니까. 자기가 만나는 남자가 이제 외도로 만나는 거니까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난다거나 뭐 그런 의심 혹은 또 본처랑 있으면 그 질투가 와 끝장이더라고 진짜. 3층에서 뛰어내리더라니까요. 3층에서 내가 직접 봤어 그걸. 아무튼 감사합니다. 바람 피지 맙시다. 그럼 뭐 하는 거야 그거.